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5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 조던 HD로 검색해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밀란이 바르셀로나에서 비달을 영입했습니다. 이적료는 100만 유로와 플러스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에 따르면 2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긴 했지만 그리고 이 첼시의 황금 세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었죠. 미드필더에서 정말 그 큰 핵심 선수였는데 그래도 클래스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잘 뛰더라고요. 물론 뭐 전성기 시절만큼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유럽의 B클럽에서 충분히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이다 보니까 인터밀란 가서도 잘하지 않을까. 또 이탈리아 무대를 경험하지 않았던 선수도 아니고 유벤투스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인터밀란 가서 비달이 잘 뛰기를 또 오랫동안 또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거는 이제 어제 제가 뉴스 했어야 되는데 어제 못했거든요. 어제 뉴스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서는 이제 모라타가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있다. 모라타는 어젯밤 카셀에 도착해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기 위해 유벤투스 입단하기 전에 메디컬 테스트 받는 병원 제이메디칼에서 이제 뭐 메디컬 테스트를 받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디마르지오가 전하길 유벤투스는 데실리오가 팀을 떠날 경우 에메르송을 영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벤투스는 모라타의 영입으로 공격진의 급한 불을 끄고 나면 풀백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작할 것이고 현재 데실리오의 미래는 불투명하며 피를로는 삼프도리아전에 출전시켰던 프라보타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다른 풀백인 산드로는 허벅지 부상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데실리오가 팀을 떠나게 된다면 유벤투스는 구매 옵션이 달린 임대로 첼시에서 에메르송을 영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랙풀이 루크 가벗을 영입했습니다. 1년 계약을 맺었고 FA로 영입한 선수이고 에버튼에서 블랙풀로 이적을 했습니다. 루크 가벗은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를 오래 보셨다 하더라도 모를 수 있는 선수예요. 저도 이제 그냥은 몰랐다가 FM 하다가 뭐 에버튼에 좋은 풀백이 있다 한번 써버려가지고 뭐 공격적으로 잘 쓰면 되게 쏠쏠한 선수였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루크 가벗은 알고 있었죠. FM에서 써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에버튼에서는 좀 보기 힘들었죠. 여튼간에 계약 기간 다 채우고 나와서 FA로 블랙풀하고도 긴 단연 계약은 하지 못했어요. 1년 계약만 이번에 체결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기행두지가 메인이어야 되는데 기행두지가 비공식적으로 이적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르키프에 따르면 마테오 기행두지가 비공식적으로 이적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며 이 선수는 이번 시즌 아직 한 경기도 뛰지 못했으며 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행두지는 이번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팀을 떠나고 싶다고 수뇌부에게 말했다고 전해지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팀들이 이 선수에게 관심이 있지만 아직 아스날에 공식 오퍼를 한 팀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행두지가 비공식적으로 이적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르키프는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지.
비공식적으로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기도 뭐 르키프는 또 심지어 프랑스 언론인데, 물론 저 선수가 프랑스 선수니까 뭐 얻을 수 있는 소스가 있긴 하겠지만, 이적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약간 찌라시성에 대한, 네,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무튼간에 뭐 그 언론에서는 기행두지가 뭐 이적 요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 네.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인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텔레그래프에서 보도하길 파리는 토트넘의 알리 임대 영입에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파리는 이적 시장 종료 전 델레 알리의 임대 영입을 자신하고 있으며 알리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적을 원하고 있고 토트넘과 파리는 모우라 그리고 오리에 이적권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좀 전에 말했던 모우라나 오리에나 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것이죠. 양측은 알리가 임대에 모두 좋다라고 알리 본인도 토트넘도 파리도 다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파리는 이제 알리의 영국 이적에도 관심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영국 이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리는 뭐 토트넘을 좋아하긴 하지만 현재 무리뉴의 뭐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서 알리도 좀 팀을 잠깐 뭐 떠나 있는 거? 임대면 잠깐 떠나 있는 거고 완전 이적이면 이제 떠나는 거지만 계속 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네요. 수아레즈의 시험 문제 유출 사건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아레즈는 이탈리아 시민권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페루지아 대학의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콘테 이 검사, 그러니까 뭐 감독 말고 이 라파엘 콘테라는 이제 이 검사가 보도자료에서 이것을 다 확인했다고 하며 수아레즈는 이탈리아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검찰 측이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은 사전에 응시자와 동의를 했고 결과는 시험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아레즈가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뭐 이것 때문은 아니고 이래저래 조금 잘 안 풀렸죠. 원래 본인도 유벤투스로 좀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피셜도 다른 팀에서 났고 일단은 뭐 이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거고 법적 문제까지 갔으니까 조금 복잡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리뉴는 이번 챔스 못 가면 경질은 왜? 왜지? 난 무리뉴 못 갈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가도 그렇지 않나? 뭐지 멤버도 좀 그렇고 좀 그런데 왜 경질이라고 생각하지? 왜 그래? 왜요? 왜 경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리뉴가 챔스 못 가는데 왜? 궁금해서 그 생각이 왜 들었는지. 무리뉴가 왜? 아직도 케인 백업도 없고 뭐 영입은 하긴 했지. 영입은 뭐 꽤나 하긴 했는데 왜 맨유럽님은 무리뉴가 토트넘에서 챔스를 못 가면 경질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한 거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가지고 있는 선수 자원들로 생각했을 때 토트넘이 챔스를 간다? 선수를 다 영입했다고? 선수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겠죠. 네. 어떤 선수를 뭐 영입했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만큼 영입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다음 소식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호세미네스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호세미네스가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히메네스는 보건당국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집에 격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국 BBC에서 보도하길 리즈 유나이티드가 디에고 요렌테 영입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디에고 요렌테 영입에 근접했으며 5번째 영입을 앞두고 리즈는 요렌테 영입을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마르카에 따르면 이적료는 2천만 유로 274억이며 요렌테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3년간 뛰었는데 전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료 수입의 20%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레알은 400만 유로 55억을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벌게 되었습니다. 독일 빌트지에 따르면 라이프치히의 나겔스만 감독은 감독 최초로 나이키와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율리안 나겔스만은 현재 아주 좋은 모습으로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와 좋은 성적으로 계속 거두면서 이제 더 유명해지고 있고, 나겔스만은 이미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어린 감독이며 이 빌트 정보에 따르면 감독 최초로 나이키와 광고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나이키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동의했고, 나이키는 나겔스만 감독과 파트너십을 이제 계약하기 전에 그 어떠한 감독과도 이런 계약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불과 2주 전 업체라고 하면 이상하지. 경쟁 기업인 아디다스가 클롭 감독과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디다스는 그전에도 이제 그런 계약들이 있었지만 나이키는 감독과 이런 계약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네요. 나겔스만 감독이. 그 부분은 조금 의외긴 한데, 여튼 뭐 나겔스만 감독이 나이키 물론 이제 라이프치히가 이제 메인 브랜드가 나이키다 보니까 나이키 셔츠를 엄청 많이 입고 있어요. 거의 이제 아무래도 셔츠가 편하다 보니까 이제 뭐 팀 트레이닝복을 입던지 그렇지 않고 나이키 셔츠를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 바지는 이제 팀복을 입고 있긴 한데 위에는 나이키 셔츠를 입고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아주 나겔스만 감독에게는 매년이 요즘에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능력이죠, 뭐 자기 능력.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잠시만요. 원래 이제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인가? 열렸어야 했던 경기인데 레이튼 오리엔트와 토트넘 간의 컵대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카라바오컵 3라운드 레이튼 오리엔트 팀과 토트넘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으며, 오리엔트는 홈으로 토트넘을 불러들일 예정이었지만 홈 구장과 훈련장이 폐쇄가 되면서 경기가 아예 취소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주 유로파리그 3차 예선,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날에 이제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가 있는 등 일정이 꽉 차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이 경기가 재경기는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취소가 된 걸 끝나고 토트넘의 부전승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뭐 레이튼 오리엔트가 토트넘을 했어도 이변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여튼간에 뭐 저 팀한테는 코로나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라이프치히가 알렉산더 세릴로스를 영입했습니다. 24살의 노르웨이 공격수이고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라이프치히로의 이적입니다. 5년 계약을 맺었고 등번호는 19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 사실 한 2달 전에도 링크가 나고 있다고
네,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원래는 그 브레멘에 있는 라시차가 가장 유력한 멤버, 이게 영입 후보였지만 라시차의 몸값이 좀 뜨면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라이프치히가 영입할 수 없는 선수급으로 되어버렸고, 세를로스도 제가 찾아봤는데 2017-18 시즌 크리펠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제 이적했더라고요. 그래서 크펠에서 1년 반 있었는데 16경기를 뛰었지만 한 골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터키의 트라부존스포르로 임대 갔는데 거기에서 34경기 뛰면서 24골을 때려박으면서 부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24살 선수고,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 선수를 쓸 마음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제 라이프치히로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골을 넣었던 게 트라부존스포르가 처음이에요. 크펠에서는 너무 안 좋았었고, 근데 이제 아직 나이도 24살인 점, 그 다음에 키가 193, 장신의 이제 타겟터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나겔스만 감독이 어떻게 쓸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황희찬과 투톱을 세울 수 있고, 아니면 원톱 원톱으로 그냥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폴센과 얘네 둘이 그냥 장신이냐 트윈타워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나겔스만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빅앤 스몰까지 아니지. 황희찬도 작은 편 아니니까. 하지만 뭐 그렇게 나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지는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쓰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이프치히는 뭐 새로운 또 공격수를 영입했습니다. 그 자리가 제일 새로운 공격수를 한 명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를 메꾸긴 했어요. 네. 다음 소식은 이 알베스가 1년 만에 유럽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골닷컴 보도에 따르면 알베스가 현재 브라질 상파울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구단을 떠나겠다라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베스는 상파울로 구단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이슈와 일부 강성 팬들의 비난에 떠날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상파울로에서 등번호 10번을 달고 뛰고 있었는데 38경기 출전해서 8골을 기록 중인 알베스는 상파울로와 202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적을 하려거든 이적료가 발생해야만 합니다. 물론 뭐 상호해지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구단이 이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네. 알베스가 팀을 떠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 사진이 이렇게 잘려 나왔네요. 너무 크다 보니. 유벤투스는 알바로 모라타를 영입했습니다. 한 시즌 임대 1000만 유로 135억의 임대 딜이고, 유벤투스는 임대 연장 및 완전 영입 옵션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즌 종료 후에 완전 이적 옵션은 4,500만 유로, 615억을 3년 분할 납부로 발동시킬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1년 임대 연장으로 같은 임대료 1000만 유로를 내면서 한 시즌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시즌 추가 임대를 했을 경우 무조건 영입해야 한다라는 룰이 있고, 그때는 이제 3,500만 유로, 475억을 내야만 합니다. 모라타가 다시금 또 유벤투스로 돌아가게 됐고, 지금 영입은 떠난 이과인의 자리를 메꾸게 되는 영입이겠죠. 엄청 빅클럽들만 진짜 왔다리 갔다리 돌아다니네요. 네. 티 마르지오가 전하길 토트넘이 인터밀란의 슈콜리니아르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인터밀란은 밀란 슈콜리니아르의 영입을 위해서 인터밀란과 접촉하고 있으며, 인터밀란의 요구 금액은 6천만 유로 820억이었지만 토트넘은 이 가격을 내리기 위해 작업 중에 있으며, 인터밀란은 이미 그의 대체자로 피오렌티나의 밀렌코비치를 데려올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밀렌코비치를 데려올 마음이 있다고 하네요. 인터밀란이.
이거는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아레즈 이적설인데 어제 뒤에 있으니까 건너뛰고. 유에파 올해 감독 후보에 바이에른 뮌헨의 한지 플릭,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의 나겔스만, 그 다음에 리버풀의 클롭, 이렇게 3명이 유에파 올해 감독 후보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울버햄튼이 넬송 세메드를 영입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울버햄튼으로의 이적이며 26살의 이제 포르투갈 국적의 선수고, 이제 오른쪽 풀백이고, 계약 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이적료로는 3,700만 파운드, 550억이 넘는 금액으로 울버햄튼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오피셜도 이제 떴네요. 조던 머치가 올레손 FK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8살 잉글랜드 국적의 미드필더이고 원래는 202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계약 해지하고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해요. 올해 6월달 시즌 시작 전부터 부상을 당하면서 한 경기밖에 뛰지를 못했고 작년에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경남 FC로 이적했던 그 선수, K리그에서 뛰었던 그 선수, 육개장 먹고 있었던 그 선수가 맞습니다. 육개장 보내주고 싶네. 유에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될 후보 최종 3인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그 다음에 뮌헨의 레반도프스키, 또 뮌헨의 노이어, 이렇게 3명이 최종 후보 3인이 되었고요. 이 차순위로 이제 좀 거론되었던 선수들 중에 10위가 호날두, 9위가 킴미히, 8위가 티아고 알칸타라, 7위가 은바페, 6위가 토마스 밀러, 그 다음에 공동 4위 네이마르하고 메시가 공동 4위입니다. 그 위로 이제 3위가 노이어, 그 다음에 2위가 케빈 데브라이너, 1위가 레반도프스키, 이렇게. 근데 위에 3명은 이제 어차피 그 중에서 선정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4위부터 10위까지는 이제 최종 3인이 될 뻔 하다가 못 간 사람들이죠. 안스파티는 바르셀로나 1군으로 승격이 되면서 등번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스파티는 바르셀로나 1군에 공식적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었고, 안스파티는 이제 지난 2년간 비달이 사용했었던 22번을 달고 뛸 것이고,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바이아웃은 1억 7천만 유로에서 4억 유로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대표팀의 새 감독으로 프랑크 데부어 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라고 합니다. 데부어 감독과 같이 있는 요펜 선수가, 쟤는 뭐였지? 쟤 옛날에 함부르크에 뛰던 애인데 유벤투스 갔던 애 잠깐. 쟤랑 바베린가 옆에? 바베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데부어 감독은 사실 이청용 감독이란다. 이청용이 크펠에 뛰었을 때 그때 이제 믿고 썼는데 이청용이 이제 큰 실수하면서 그때 이제 실점의 빌미가 되었고, 그게 마지막 경기가 데부어 감독의 마지막 경기가 되었죠. 근데 이제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 쿠만이 바르셀로나 갔기 때문에 빈자리 공석을 빨리 이제 메꿔야 되고 데부어 감독을 쓰기로 결정했나봐요. 사실 감독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쓰는 이유가 있겠죠. 데려온 이유도 있을 거고, 그쵸? 그래서 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사미 목벨 기자가 전하길 첼시와 리디거가 또다시 명단 제외가 되면서 이적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첼시의 센터백 리디거가 다가오는 리그컵 반슬리전에서도 스쿼드 제외를 당하면서 이번 이적 시장 내에 이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첼시에서 리디거의 커리어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파리가 리디거를 데려오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리디거는 현재 지금으로는 이제 이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1년 임대로 팀을 떠날 것이 좀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며 램파드 체제에서 자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리디거는 많은 팀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하다고 하네요. 네. 로익 탄지 기자가 전하길 파리와 바카요코는 3개월째 접촉 중이라고 합니다. 바카요코와 파리는 최근 몇 달 전부터 접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공식 제안도 없으며 지난 몇 주간은 대화가 별로 없었고 최근 며칠은 전보다 심화된 분위기로 대화를 다시 재개했다고 합니다. 바카요코에 대한 정식적인 오퍼는 오직 AC 밀란의 오퍼뿐이었으며 AC 밀란은 첼시에게 임대료 300만 유로와 선택적 이적 옵션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리는 바카요코에 대한 가격이 너무 임대도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화는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임대나 이적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진전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오피셜 발표가 됐고, 수아레즈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양 구단 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오피셜 발표를 해 놓은 상태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메디컬 테스트와 새 계약을 조건으로 수아레즈 이적에 합의했다라고 서로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르셀로나가 아약스의 데스트 영입에 임박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하며 선수와 가까운 정보에 따르면 이번 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내일 마무리될 선수이며 선수는 내일 바르셀로나에 도착할 것이고 데스트와 바르셀로나 사이 합의는 완전하며 이제 바르셀로나는 아약스에게 2,500만 유로 340억의 이적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고 이 19살의 미국 국적의 선수는 이제 바르셀로나의 우측 풀백을 맡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뮌헨 이적이 유력하다라고 했던 선수인데 어제 새벽까지는 그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바르셀로나의 이적이 유력하다라고 또 얘기 나오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뭐 원래 또 뮌헨 이적이 유력하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또 갑자기 바르셀로나 이적이 유력하다라고 말하니까 네. 어떤 게 또 맞아 떨어질지는 오피셜이 좀 떠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하는 선수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풀백 지금 넬송 세메두가 울버햄튼으로 갔잖아요. 네, 그 자리를 메꾸게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약스 경기를 많이 보지도 않고 사실 뭐 그래서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잘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 만약 가게 되면 가서 뛰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뭐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밝히는 바이며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유튜브, 락사,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해서 봐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취만 하시겠다 하시면 팟빵에서 조던 검색하시고 청취만 해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